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 상사가 내가 제출한 리포트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내일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많은 고민을 품고 살죠. 그리고 그 걱정은 뭐 걱정하지 마 이런다고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항상 그런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같은 거는 계속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아, 진짜 세상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이전에 이제 너무 유명한 책이 있죠.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정말로 완전 베스트셀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도 참 많은 것을 느껴서 이번에도 고민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으로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디오북으로 틀어놓고 아이랑 같이 들으면서 빨래도 개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서 기억에 남는 내용 몇 가지 추려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첫 번째,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라. 이 말 정말 유명한데 적용이 좀 힘들어요. 그쵸? 지나간 과거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동물 중에 인간이 유일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중에 45%는 지나간 거고 45%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10% 내외밖에 안 돼요. 사실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밥 먹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 뭐 씻으면서도 오늘 무슨 일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는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현재를 살아라입니다. 주기도문 구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요. 주기도문에서 나에게 부와 명성을 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은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하루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를 하되 그 준비 과정에 있는 현재를 즐기고 집중하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뜻깊고 제대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근심 걱정을 반 이상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처음에 반 이상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에게 반이 아니라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예시를 주는 주인공은 75% 이상의 걱정을 내려놓았다고 덧붙입니다. 예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내가 뭐를 걱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뭔가? 이 두 개를 활자화해서 써보기를 권합니다. 이 내용은 타이탄의 도구들에도 나와요. 짐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머릿속으로 이제 뒤죽박죽 생각이 섞여 있을 때 이거를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글로 쓰고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막상 글로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써보면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다 망하면 돈 날리네.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기 위해서도 첫 번째 하는 것이 내 위치가 지금 나의 핀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으로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지 그것 자체가 두려운 건지 그 미래가 두려운 건지 그 후폭풍이 두려운 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내 두려움의 대상과 맞닥뜨려 보면요. 나를 제3자의 입장에 놓고 제가 왜 무서워하지?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부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쥐의 그림자가 소처럼 크게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것이 아주 미미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와중이라서 들으면서 되게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뒤쪽 부분은 좀 종교적인 이야기까지 흘러가요. 믿음이 있는 삶, 신앙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경우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다 내려놓고 살아간다. 이런 내용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쪽에 있는 내용만 언급해 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의 그 많은 내용 중에 아주 일부고요.
있고요.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 내가 그 상황이면은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았나.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또 외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 예를 들어서 사지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너무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라서 이제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이런 아주 다양한 스토리텔링들이 들어있어요. 데일 카네기 책이 재미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례를 들으면서 아 맞아 나도 저랬어, 아 맞아 우리 부모님도 저랬었지, 이렇게 적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책은 좀 두껍고 읽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막상 펼쳐보면 아주 내용이 좋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은 책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나의 근심 걱정을 마주보고 그리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결국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실질적으로는 90%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10%가 지금 현재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막상 진짜로 내가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마주보고 보면 그게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한번 노트 펼치셔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